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어요. 제 공부법에 꽃이 피는 시기라고 그냥 집에 가세요. 앉아서 3시간 동안 듣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6과목을 4주, 이 성적이 과목별로 쭉쭉쭉쭉쭉.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각 학원이나 그 인강에서 동영모의고사가 시작되는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공부법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은 현재 시기에서는 해당 과목의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외워야 되고, 해당 과목의 기출문제 40문제를 꼭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요약집에 표시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표시하는 이 3가지 기본 뼈대가 제가 강조하는 합격 방법입니다. 근데 이 기본 뼈대의 합격 방법이 꽃을 피우는 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 동영모의고사를 치는 이 앞으로의 이 4주간, 한 달 4주간이 아마 제 공부법에 꽃이 피는 시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동영모의고사는 오프라인 학원 기준으로 보면 아침 10시 1교시에 40문제를 50분 동안 시험을 치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답안지를 줘요. 그래서 내가 채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이 3시간은 해당 과목 교수님이 나와서 요약하면서 정답풀이를 해주시는 게 이 동영모의고사고, 이게 6과목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잡고 4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4번 정도는 똑같이 시험을 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모의고사 때 제가 말씀드린 기본 뼈대의 공부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갑자기 쭉 향상되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이 민법 동영모의고사다. 그러면 그 하루 전날 일요일 날을 나는 아침부터 민법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면서 1회독을 합니다. 1회독이 다 끝나면 여태까지 풀어보지 않은 새로운 기출문제를, 하신 문제를 제가 시간 50분을 재놓고 진짜 시험처럼 풀어봅니다.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해가지고 요약집에다가 틀린 문제를 체크해서 요약을 해놓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날 학원에 가셔서 교수님이 내신 이 민법 40문제를 시험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루 전날에 요약집을 1회독을 했고 기출문제를 풀었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민법 시험을 볼 때는 아직까지 민법의 이 요약집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그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시험 보기 전에 딱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서 요약집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쫙 봅니다. 훑어보듯이 꼭 외워야 되는 부분만 쫙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훑어봐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험 내용이 전혀 생소하지 않고 어저께 봤던, 외웠던, 그 다음에 아침에 봤던 부분이 바로 시험 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주간을, 6과목 4주간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 점수랑 자기 점수를 봤을 때 내가 과연 평균 점수보다 얼마큼 위치에 있느냐를 판가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4주간을 하면 과목당 적어도 4번은 하루 전에 내가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다시 적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30분 동안 요약집을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낸 문제를 쫙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요약집에 적는 패턴을 적어도 과목별로 4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모의고사를 하는 이 4주 기간 동안에
점점 내가 시험에 익숙해져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요약집에 있던 내용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 적용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내가 안 까먹게 되고, 어떤 내용이 바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동영 모의고사를 1교시에 보고 답안지를 줘요. 그럼 바로 쉬는 시간 내가 맞춰볼 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맞춰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집에 가세요. 2교시, 3교시, 4교시 남아서 해당 과목 교수님의 정답풀이를 보시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교시 10시에서 11시까지 시험을 보고 답안지 나오면 채점하고, 뭐 한 교시 정도는 틀린 부분을 내가 표시를 해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표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과목이 예를 공시법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공시법 요약집을 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면서 1회독을 하고, 또 새로운 기출문제, 사실문제를 시험 보듯이 치고,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치고, 그 다음날 또 학원에 가서 시험 보기 최소 한 30분 전에 내가 요약집을 쫙 외울 부분만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낸 실제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동영 모의고사를 치고 교수님이 설명하는 문제풀이 2시까지 그걸 다 듣고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음날 과목을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그 공부 시간이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꼭 문제풀이를 꼭 봐야 되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냥 집에 오셔서 틀린 문제를 차라리 요약집에 내가 펜으로 쓰면서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낫지,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문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문제를 그걸 굳이 앉아서 3시간 동안 듣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는 거는 그냥 내가 인강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그때 당시에는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찾아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때 또 까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내가 틀린 문제를 요약집을 보면서 왜 틀렸는지를 보면서 체크하시면 그 내용이 더 까먹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틀린 문항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났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학원에서 4주간의 동영 모의고사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6과목을 6일 동안 봐요. 이 6일 동안에 해당 과목을 보는 그 하루 전에 내가 요약집을 외우면서 한번 쭉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40문항의 기출문제를 내가 한번 시험 보듯이 치고, 그 다음에 시점에서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찾아서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를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학원에 가거든 인강 시간에 봐서 시험 보기 30분 전에 내 요약집을 한번 쫙 외워야 되는 부분만, 핵심 부분만 딱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동영 모의고사를 봐보세요. 이거를 6과목을 4주, 한 과목에 4번씩 한번 해보시면, 이 패턴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과목별로 쭉쭉쭉쭉쭉쭉 상승하는 걸 아마 체험하실 수 있겠고, 자신감이 붙는 걸 또 체험하실 거고, 머릿속에서 그동안 까먹던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네 라는 경험을 분명히 하시게 되실 거예요. 해당 과목을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과연 요약집을 정리하고 해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시험 봤을 때 안 까먹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이 동영 모의고사 이 4주 동안 꼭 한번 연습처럼 활용을 해보시고, 이때 자신감을 붙여서 동영 모의고사가 끝난 나머지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한 과목이 아닌 2과목, 3과목, 6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그 영상에 찍어드렸던 마지막 시험 보기 2주 스케줄대로 하시면 꼭 합격하시리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힘내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